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죠. 이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복잡한 계산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회사 측에서는 DC형이 마음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리한 것을 굳이 따지자면 회사 측 입장에서 DB형이 됩니다. 회계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것은 회계사들이 해야 될 몫이고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물론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리스크를 다 안아야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 수익이 누적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물론 투자 성과는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롱런한 시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의 주가 상승률이 회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짧은 시각에 투자를 반복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연금과 같은 긴 투자 시간을 가진 자금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적절한 근무 연한을 채울 경우 퇴직 이후에도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긴 그런 과도한 복지 비용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 때 GM과 같은 회사들이 휘청거렸지만 말이죠. 노조와 보상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역시 그 노동자의 근무 시간 동안 그 모든 비용 처리를 해서 미래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어야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적절한 근무 연한이 만약 15년 정도라면 그 15년 안에 그 종업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털어두어야 된단 말이죠. 15년 근속한 노동자에게 퇴직 후 10년간 의료 혜택이 약속되어 있다면 그 소요될 비용도 이 근로자가 근속하는 15년 동안 비용으로 다 떨어내야 된다는 말인데요. 과거에는 종업원이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자주 아플지 혹은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용 처리에 대한 한계가 명확치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정당한 영업 관련 비용으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이외에도 종업원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참 많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주는 보상을 주식 기준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탁 옵션이고요. 두 번째가 스탁 그랜트, 세 번째가 스탁 어프리케이션 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탁 옵션은 말 그대로 주식을 일정한 기간 이후에 일정한 행사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의 장래 가치에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5년이다. 그래, 5년 이후에 이 회사의 주식을 한 주에 5,000원에 만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가진 A씨는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고 3년 후에 주가가 만약 4만 원이 됐다면 주당 3만 5천 원 정도의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스탁 옵션이고요. 스탁 그랜트는 뭐냐면 주식으로 덥석 줘버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그 주식을 일정한 기간 안에는 팔 수 없다는 조항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타사의 유능한 직원들을 스카우트할 때 많이 주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저에게 주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탁 어프리시에이션 라이트가 있습니다. 어프리시에이션 라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스탁 옵션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스탁 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결국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탁 어프리시에이션 라이트는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당 3만 5천 원의 차익이 생겼으면 회사에서 그 차익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조항들은 코스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스탁 옵션과 SAR은 같은 방식인데요. 하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차익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어쨌든 둘 다 주기로 약속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년을 근무해야만 그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의무 근무 기간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하나 행사가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얼마 이상이면 얼마 이상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정해져요. 행사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 스탁 옵션은요 쓰레기가 되죠.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4천 원밖에 안 돼. 그럼 그 5천 원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미래에 주기로 했던 가격을 블랙쇼즈 모형을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다시 추정할 수가 있고 그 미래의 가치를 다시 의무 근무 기간으로 당겨와서 소위 현가화하고 그 다음 의무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내재 가치로 기장하라고 권고했었지만 스탁옵션은 자통법 이후 그 당시의 현재가로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내재 가치는 언제나 0이 됩니다. 결국 내재 가치 대신 현재 가치, 즉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기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탁옵션이라는 것도 회계적으로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블랙쇼즈 모형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CEO가 몇 명이나 될까요? 게다가 블랙쇼즈 모형으로 추정한 미래 가치도 결국 추정치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수정이 필요해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주식으로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SAR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현금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말이죠. 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비용으로 이만큼 잡아놨던 것이 몽땅 환입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가능한 날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 이익으로 환입돼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를 두고 고의로 주가를 뭐 찍어 눌렀느니 뭐 행사일 이후에 주가가 끌어올렸느니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오해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잦습니다. 하지만 SAR의 규모가 크다면 환입되는 규모도 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스탁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적지 않은데요. 행사 기간이 끝났는데 처음에 계획됐던 돈보다 덜 집행되는 회사라면 향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겠죠. 스탁옵션 이후에. 더 많이 행사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미 손실로 반영시킨 상태에서 지불된 금액이 작다면 미리 잡아두었던 손실이 모두 환입되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상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찍어 눌렀던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스탁옵션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급 수준의 이해가 필요한 첨단 금융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들은 한때 스탁옵션을 남발하는 편이었어요. 블랙앤쇼즈 모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요구 수익률과 변동성을 추출해내야만 하는데 이 공정 가치도 잘 나오지 않은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 시작부터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마구 남발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과정에서 대박을 맞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스타트업 몇 개 가보면요. 몇 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보다도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모시고 있는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더 부자인 사람이 많아요. 옵션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뭐 얼마간의 가치를 가진 물건인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금융이 바로 서지 않은 나라에서는요. 어디선가 횡재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